갱생마검 프롤로그. 끼익 발을 뗄 때마다 이 낡은 집의 목재들은 온갖 종류의 비명을 질러댔다. 군데군데 헐어버린 나무 바닥은 걸음 박자에 맞춰 소음을 내고 있었고, 이 방 저 방의 문들을 열 적마다 기름칠이라곤 평생 당해보지 못한 경첩들도 끽끽거렸다. 더군다나 정리정돈과는 인연이 없어 배는 집주인의 물건들은 자칫 잘못 뒤졌다간 그대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흐트러지기 좋은 상태. 그런 위험천만한 집에 들어온 사르모테 노임은 대담하게도 도둑놈이었다. 뒤적뒤적. 이 집은 털어줄래도 털어줄 수가 없네. 한창 주인 방에 서랍을 뒤집어 놓던 그는 짜증난다는 듯 손에 든 가짜 진주 목걸이를 팩 던져버리곤 중얼거렸다. 춥고 굶주린 겨울날에 살아보겠다고 열띤 영업활동을 펼치는 자신에게 올 대가란 것이 고작 이런 것들 뿐이란 말인가?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다곤 기어코 생각하지 못하는 노임은 곧 기분이 우울해져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때 용의 아가리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귀에 닿았다. 지나치게 깊이 잠든 집주인 영감의 소리였다. 대개의 빈집 터리범들은 주인의 기척이 느껴지면 옴찔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고 그때부턴 무사히 도망칠 쪽으로 궁리를 하지만 노임은 여전히 태평했다. 안방에 벌렁 드러누워 세태에 대해 한탄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저 주인 영감의 방에 숨막힐 정도의 수면제를 뿌려뒀으니 보일 수 있는 여유였다. 이 거지 같은 사회가 이래서 문제야. 건실한 청년들이 제대로 일할 기회를 줘서 먹고 살게 해줘야지. 능력도 의욕도 넘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왜 취업 구멍은 자꾸만 작아지냐고. 이게 정치하는 놈들이 의욕도 능력도 없으니까 벌어지는 일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정치를 열정과 재능을 두루 갖춘 우리 젊은이들이 해먹자는 소리까지 해댈 즈음이었다. 사람의 숨소리였다. 그 중에서도 사내가 거칠게 몰아쉬는 것이었다. 주변은 눈에 고요히 파묻힌 터라 똑똑히 들려온다. 마을에선 조금 떨어진 이 오두막집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원래 영감의 코골이와 노임이 내는 기척뿐이어야 했다. 노임은 갑자기 말을 줄이며 귀를 기울였다. 누구지? 이 새벽에 인간관계도 좁아 보이는 늙은이를 찾아올 자라니 노임으로선 생각지 못한 변수였다. 그는 그 거친 숨과 같이 빠른 간격으로 점차 선명해지는 눈 밟히는 소리에 생각을 멈추고 우선 잽싸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둑질을 밥벌이 삼은 지난 수년간 현장에서 들킬 위기는 이미 여럿 있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항상 도움이 됐던 건 최신속의 주랭랑 뿐이었고, 노임은 그나마 챙겨두었던 작물 보따리를 집어들고 빠른 걸음으로 집안을 잠깐 헤매기 시작했다. 뒷문이 어디 있었더라? 들어올 때 봤는데. 입장은 당당히 현관을 따고 했지만 집주인이 잠에 빠져든 걸 확인하고서 출구는 다른 곳으로 삼아야 했다. 정문으로 갔다간 지척까지 다가온 불청객과 마주치기 딱 좋았다.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적나라하게 문을 열어주곤 초대받은 손님이냠 영감님은 자고 계십니다만 하는 말로 반기는 너스레를 떨고 싶었지만 행색이 말이 아닌지라 말이다. 집안도 자신에 의해 난장판이었고 말이다. 결정적으로 애초에 믿어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수여서 노임은 끝까지 뒷문을 찾으려 했다. 마지막엔 조급함에 져서 결국 창문을 깨고 나가려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들었지만 그가 투석의 자세를 완전히 맞췄을 때였다. 그러니까 던지기 직전 벌컥 노임은 현관을 잠가두지 않은 자신의 한심함을 무한히 증오했다. 그러다 숨 넘어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들어온 거한이 피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의문으로 찡그릴 때에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물을 수밖에 없었다. 누구시죠? 선 거한은 처음엔 콧김을 푹푹 뿜어내던 걸로도 부족했는지 말을 제대로 못하며 숨을 골랐다. 몇 마디 고요가 지난 뒤에야 거한이 다시 입을 열었다. 노임은 어색했던 자세를 고치며 돌을 숨기고 수상해 보이는 장갑과 마스크와 두건을 자연스럽게 벗으며 경청하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선생님의 문화생이신가? 선생님? 노임은 저 대장간 영감 같던 자가 학자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잠시 뜸을 들이고 대답하게 되었다. 얼핏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건만 피투성이 거한의 눈에는 그저 갑자기 들이닥친 사내의 방문에 놀란 순진한 학생으로만 보였다. 예, 근데 그쪽은 누구신지... 거한은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찢기고 해진 코트의 품 안에 손을 넣어 보자기로 둘러싸인 뭔가를 꺼내들 뿐이었다.
그건 뭐죠? 속으로는 잔뜩 긴장해 발끝이 오므라든 노임이 짐짓 멀쩡한 척 물었다. 그의 거하는 극도로 피로가 쌓인 상태임을 보여주듯 낮은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그의 이마에선 피와 섞인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건 자네가 할 것 없네. 그저 선생님께 물건이 왔으니 잘 맡아달라고만 전해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거하는 말을 멈출 때마다 몸 상태가 여간 괴로운 게 아닌 듯 표정을 찡그렸다. 절대 풀어보지 말게. 이건 함부로 다뤄도 될 물건이 아니야.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발음하는 모습에 노임은 잠옷 비장함마저 느꼈다. 그는 여기서 도리지을 치는 장난이라도 쳤다간 그에게 저주라도 받을까봐 분명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거하는 다짐을 받아내듯 노임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리곤 콰당 쓰러져 버렸다. 원래 죽었어야 할 사람이 간신히 참고 움직였던 것처럼 순식간에 움직임을 멈춘 것이다. 노임은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벙쪄 있다가 사내의 등판 이곳저곳에 박힌 부러진 화살대를 보고서야 놀랐다. 이 괴물 같은 자는 등에 구멍이 숭숭 나고 내장이 찢긴 채로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이다. 이상하리만치 괴로워 보였던 표정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노임은 이 사내의 집념에 감탄해 잠시 그 자리에서 묵념. 그리고 냉큼 들고 있던 보자기를 풀었다.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지는 걸. 죽은 자의 저주보단 밥 굶을 게 가까웠다. 집념만큼이나 질끈 묶어둔 보자기의 봉인을 풀고 나자 미끈한 한자로 보검이 나왔다. 칼집부터 온갖 모양의 문양과 보석 조각들이 새겨지고 박혀있는 녀석이었다. 이 정도면 내용물이 뭐든 간에 이미 굉장한 물건이었다. 노임은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활짝 웃는 것으로 환희의 표현을 대신했다. 작물이라도 이 정도의 보물이라면 값이 어마어마할 테였다. 여태까지 다뤄온 물건들이 다 고물로 느껴질 정도다. 마주하고 있자면 절로 겸손해지는 보검의 기품에 노임은 황송할 지경으로 들떴다. 죽은 거한을 앞에 두고도 그는 행복감을 느끼며 시체까지 널브러진 오두막을 벗어났다. 아침에 영감이 일어나서 무슨 표정을 지을지 짐작이 가는 가관이었지만 노임은 뒷정리에는 한터럭 신경도 쓰지 않았다. 자기 손에 넝쿨째 굴러들어온 황금 호박에 마냥 행복할 따름이었다. 도둑이 자신의 직업에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모르긴 몰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평생 만져보기 힘든 보물을 손에 넣었을 때가 손가락에 꼽힐 정도는 될 것이다. 뒷세계의 시장은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로 바글바글했다. 제대로 된 노동에서 보람을 찾지 못하는 제대로 되먹지 못한 놈들 중에서도 자신은 특출하다고 생각하는 한 청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전리품을 내보이고 있었다. 오랜 단골인 어느 작물가게의 할아범에게 말이다. 그리고 노인은 당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에 걸린 등불만으로도 환히 비추는 암시장이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가게 안의 밀실까지도 소리가 크게 들려왔지만 이 둘은 침묵을 지키고 있은 지 한참이었다. 청년은 노인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나 먼저 입을 연 것은 늙은 작물 중개인이었다. 네 참, 넌 이런 물건을 어떻게 구한 것이냐? 청년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순순히 대답했다. 어떻게기는요? 춥고 배고프는 겨울날에도 쉬지 않고 일한 성과죠. 도둑놈이 쉬지 않고 일해보았자 여러 사람 피해주기밖에 더 할 것이냐? 그냥 배 굶어 죽지 그랬냐? 장무라비 처지가 말씀도 참 곱게 하십니다. 청년은 노인의 막말에도 여전히 싱글벙글 웃음을 잃지 않으며 고조된 말투였다. 기분이 어지간히 좋은지 해맑게 재촉한다. 그래서 얼마나 쳐줍니까? 200. 노인이 딱 잘라 말했다. 농담도요. 맑게 부정한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음으로 되받아쳤다. 뭐라고 해도 200이란다 하는 단호한 투였다. 그제야 청년의 웃는 낯이 풀렸다. 무슨 헛소리예요 그게? 헛소리는 임마. 내 눈은 그냥 구멍이냐? 그게 그냥? 어느 구석을 살펴봐도 죄 주술 문자두로 빼곡한 것이 안 보인단 말이냐? 그게 어때서요? 잘 모르는 소리가 나오자 누그러진 투로 반박하니 노인이 되레 목소리를 키웠다. 무슨 장치가 되어 있을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걸 어느 빙충이가 비싼 값 주고 사간단 말이냐? 칵! 늙은 육식동물처럼 외치는 기세에 아직 새끼인 청년은 주눅이 들어버렸다. 그럼 그렇다 말하지 왜 소리는 지르고 난리예요?